2026년 우주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해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우주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 우주 경제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알아보고 저궤도 시장의 엄청난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또 하늘의 인터넷 패권을 두고 누가 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주 경제가 현실화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바로 리얼 스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주 산업이 기술을 증명하고 실험하는 단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진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심지어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경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바로 2026년을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역시 숫자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보세요. 24.5%. 2026년 단 한 해 동안 저궤도 위성 서비스 시장에 쏟아부어질 돈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금액으로는 무려 148억 달러에 달하죠. 같은 어의 예측인데 이건 그냥 성장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체 성장률도 높지만 특히 저기 기업용 서비스랑 IoT 연결 분야를 보세요. 성장률이 각각 40%, 32%. 어마어마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인터넷이 안 터지는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가 우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늘이 갑자기 붐비기 시작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바로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위성 하나가 다른 위성이랑 부딪히고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연쇄 충돌이 일어나서 저궤도 전체가 우주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2018년만 해도 충돌 위험이 생기면 대응할 시간이 넉 달 정도는 있었는데 2026년이 되면 이 시간이 3일도 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태양 활동까지 극대화되는 시기라서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기술의 도약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그림이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예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일단 사진을 막 찍어요.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일단 다 찍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지상 기지국 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통째로 다 내려보내는 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를 찍자마자 위성 안에 있는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쓸모없는 데이터는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정말 가치 있는 정보, 핵심적인 분석 결과만 딱 추려서 내려보내는 거죠. 자,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멋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우주에서 데이터를 한번 걸러주기만 해도 지상으로 내려보내야 할 데이터 양이 90% 넘게 줄어듭니다. 비용이 무려 5배에서 8배까지 절감되는 거예요. 이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수준의 혁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는 물건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거대한 이미지 파일 뭉치를 팔았다면 이제는 이 좌표에서 적 탱크가 발견됐습니다 라는 정답 그 자체를 파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런 기술 혁신은 당연히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새로운 우주 경제의 하늘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거대 기업들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두 거인을 보시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입니다. 2020년은 이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맞붙는 해가 될 텐데요. 스타링크는 2세대 위성 7,500개를 쏘아 올리면서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하고요. 아마존은 규정상 2026년 7월까지 전체 위성의 절반을 쏘아 올려야만 해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스타링크가 거의 독주했다면 2026년부터는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경쟁의 판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술 표준이 바로 3GPP 릴리즈 19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위성이랑 통신하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 표준이 2026년에 확정되면 우리가 쓰는 그냥 이 평범한 스마트폰이 위성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성이 말 그대로 하늘에 떠다니는 거대한 기지국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구에 있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특히 지정학적인 관점,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작은 미국 의회에서 만든 국방수권법이라는 법의 한 조항이에요. 여기서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산 드론이나 통신 기술에 대한 신규 인증을 막아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방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빠지니까 엄청난 공백이 생기겠죠? 바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핵심인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예를 들면 한국의 항공우주 기업들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각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2026년 예산안인데요. 1조 원이 훌쩍 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는 겁니다. 보시면 우주수송이나 위성혁신 같은 기술 개발도 있지만 민간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정부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2026년 이 시장을 지켜보는 투자자라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위성을 쏘는 화려한 기업만 볼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밑단에서 묵묵히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 예를 들어 안테나나 지상국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안정적인 방산 사업을 기반으로 우주로 확장하는 하이브리드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온보드 AI나 센서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본 NDDA처럼 지정학적인 변화의 흐름을 잘 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우주 경쟁은 어느 나라 국기를 꽂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하늘 위에서 흐르는 데이터를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죠. 과연 이 하늘의 새로운 주인은 누가 될까요?